팀장님, 집 앞에 있습니다. 잠시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의 핵심만 쏙쏙 줍줍하는 드라마 줍줍입니다. 지난 8회, 섬에 갇혀서 한 방을 쓰면서도 이러면 안 되라며 동네를 질주하던 짠내 폭발 공지혁. 결국 마음을 접으려고 하영과 약혼까지 결심했는데 그 순간 어머, 다리미 고모! 준이의 한마디가 모든 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8회 엔딩을 본 저는 속이 그냥 뻥하고 뚫리더라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9회 예고편의 분위기는 사이다가 아니라 마라탕 2그릇 반이더군요. 오해가 풀리면 바로 로맨스 시작인 줄 알았더니 우리 공팀장님 표정이 왜 저러죠? 당신 누굽니까? 김선우의 아내가 맞습니까? 과연 지혁은 이 배신감을 어떻게 표출할까요? 그리고 다림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먼저 예고편에서 포착된 결정적 단서들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증거 1. 약혼식장에서 쓰러진 어머니. 지혁이 다급하게 외치죠. 엄마! 엄마! 지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약혼식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회복하자마자 하시는 말씀. 오로지 너 자신만 바라보고 네 마음 향하는 곳으로 가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지혁이 단단히 마음을 접고 약혼하려는 바로 그 순간 쓰러진 거죠. 이 발언까지 종합하면 어머니가 지혁의 감정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증거 2. 하영을 벽으로 민 장면 그리고 다림의 오해. 지혁이 하영을 벽으로 밀치며 몰아붙이는 장면. 그런데 문제는 그 장면을 다림이 멀리서 목격했다는 거예요. 지혁은 분명 진실을 캐묻는 중이었는데 다림 눈에는 마치 키스 직전 연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오해는 두 사람의 감정 전쟁을 더 키우는 핵심이죠. 증거 3. 지혁 오빠도 알아요. 하영의 폭로. 지혁 오빠도 알고 있던데요? 두 사람 부부 아닌 거? 하영이 결정적 한마디를 던집니다. 즉, 지혁은 이미 고모라는 진실을 확인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남자와 또 다른 오해를 시작한 여자의 엇갈림이죠. 증거 4. 선우의 선전포고. 이제 다림이 제가 책임질 거니까요. 가짜 남편 딱지를 떼고 진짜 남자로 지혁에게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삼각관계에 큰 불씨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드라마 줍줍만의 소름 돋는 줍줍 뇌피셜 들어갑니다. 뇌피셜 1. 약혼식 무산 사실 어머니의 자작극이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지혁이 진심을 억누르며 약혼을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쓰러지고 회복하자마자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7회 병실에서 다림의 엄마가 건넨 조언과 이어진다고 봅니다. 기억하시죠? 명순이 이내에게 우리는 자식 위해서라도 더 용감해지고 더 행복해야만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내는 깨달은 겁니다. 아들이 나를 이혼시켜 주려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제2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는 건 엄마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이내는 명순의 말대로 강해지기 위해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약혼식장 기절쇼라는 뻔뻔한 연기를 감행한 겁니다. 결국 다림의 엄마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지혁을 약혼식장에서 탈출시키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온 셈이죠. 뇌피셜 2. 지혁의 냉정함은 배신감과 자존심 상함과 안도감의 3단 콤보. 다림이 지혁과 하영의 장면을 오해했고 지혁은 진실을 이미 알게 됐습니다. 즉, 지혁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해까지 받는 최악의 타이밍을 맞은 거죠. 그리고 그간 지혁이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보세요. 유부녀에게 마음 줬다는 죄책감과 도덕성을 잃었다는 공포, 거울 부수고 비 맞고 뛰고 온갖 생쇼를 본인이 다 했는데 그게 전부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감정?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나만 바보 됐다는 수치심. 그래도 유부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 하지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한계 초과. 이 세 가지가 뒤죽박죽 된 채 폭발한 상태로 보입니다. 뇌피셜 3. 다림의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 위기. 다림 입장에서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지혁의 분노보다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지혁이 진짜 남편 아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건 곧 나의 가짜 애 엄마 행세, 회사가 알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팀장을 속였고 회사에도 거짓 정보를 냈고 원칙주의자 공지혁에게 완전히 들통났고 다림 입장에선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직업과 삶 전체가 무너질 위기죠. 그래서 비 맞으며 찾아온 건 사랑 고백이 아니라 제발 회사만 법적 문제만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라는 절박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뇌피셜 4. 빗속 우산 그리고 오해가 뇌관을 터뜨리다. 다림이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씬. 이거 클리셰지만 맛집인 거 아시죠? 다림은 지혁이 하영을 벽으로 밀치던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다림의 시선에선 그게 격렬한 키스나 사랑 싸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빗속에 서 있는 다림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진 상태입니다.
나는 가짜인 게 들통났고 팀장님은 약혼녀와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동안 내가 선을 계속 넘어서 폐를 끼쳤네. 그래서 다림은 지역이 나왔을 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그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지역은 선우의 도발로 인해 감정 스위치가 눌려진 상태입니다. 다림이 덜덜 떨며 문자를 보냅니다. 잠시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지역은 창밖에 비 오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떠올립니다. 지난번 숲속 조난 때 비에 젖어 쓰러졌던 다림을요. 이렇게 감정이 한계까지 쌓인 순간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다림을 보며 지역은 결국 우산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산을 씌워주며 마주한 두 사람. 다림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겠죠. 속여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팀장님 말처럼 제가 계속 폐를 끼쳤습니다. 두 분 행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테니 제발 회사만은. 이 말은 들은 공지혁은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는 다림 때문에 거울 깨고 약혼 없고 난리를 쳤는데 정작 다림은 하영 씨랑 행복해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오해가 지역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너는 내가 왜 약혼을 엎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답답함과 애증이 폭발한 지역. 다림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이제 유부녀 아니니까 상관없겠네 하면서 빗소리를 배경으로 그동안 참아왔던 욕망을 터뜨리는 격정적인 키스를 퍼부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9회는 고모라는 진실이 밝혀지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공지혁의 츤데레 폭발과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고다림의 절박한 기다림이 만나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빗속 키스 엔딩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5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직진만 남았는데 과연 흑화한 김선우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다림은 지역의 키스를 받아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나오는 남주. 이건 무조건 사랑이다. 동의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설레는 추리를 댓글로 마음껏 줍줍해주세요. 드라마의 핵심만 줍줍하는 드라마 줍줍이었습니다. 다음 뇌피셜 분석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우리 같이 빗속 키스신 1열에서 관람해요.